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합격 박람회 제4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드리는 재학생, 또 초수생, N수생 선생님들께 드리는 여러 가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초수생 선생님들, 그 다음에 N수생 선생님들, 그리고 일병행 선생님, 또 풀타임 선생님들을 향한 그런 이제 공부 계획표를 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번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시면은 그쵸, 요런 이제 생활 계획표를 드렸어요. 일주일 계획표 이런 거를 좀 짜서 공부하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 계획표를 실제로 이제 뭐 1차 시험이나 이런 거 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짜놓은 계획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정한 시점에서 수정해드린 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왜 매일 1일 계획, 그 다음에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 왜 계획이 중요한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좋은 계획의 사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샘플로 풀타임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이제 샘플로 공부 계획표를 하루 거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 그 일병행 선생님들 것도 제가 만들어서 다 올려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제 요거까지 좀 보셨어요. 자,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월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은 공부 방법도 1월 공부 방법 다르고 이제 8월 공부 방법, 11월 공부 방법 다 다른 거예요, 매월. 그래서 이제 연간, 월간, 주간, 일일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유치원에서 교사할 때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은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은 그런 계획이 그렇게 타이트한 계획보다는 좀 이렇게 듬성듬성한 큰 틀만 세우는 계획이 필요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정말 자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제가 샘플로 하나를 드렸었다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그 실제 합격생들이 만들었던 그런 사례는 어떤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문제 단거나,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요렇게 이제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편성을 해놨는데 요 각각의 과정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제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사실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큰 틀은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드리는 이 커리큘럼에 입각해서 세우면 된다. 그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드리는 요 커리큘럼, 요게 사실은 1년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 각각의 1단계, 2단계, 3단계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지켜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를 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셨던 전체적인 것들을 좀 복습을 시켜드렸고요. 자, 그러면 공부 양식 샘플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언. 오늘 선생님들께 드릴 그런 말씀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 이제 재학생 선생님들, 재학생 선생님, 그 다음에 초수생, 또 N수생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말씀부터 이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딱 해놨으니까 이걸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학생 선생님들의 졸업과 동시에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자, 재학생 선생님들은 이제 개강하고 나면은, 지금 겨울방학인데, 개강하고 나면은 선생님들께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많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 중간고사도 있죠, 기말고사도 있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실습도 있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자, 재학생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졸업과 동시에 정말 합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졸업과 동시에 합격의 관건은 바로 요 겨울방학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겨울방학 동안 유아교육 과정을 끝내야 합니다. 자, 재학생 선생님들의
졸업과 동시 합격의 관건은 바로 겨울방학 동안 유아교육 과정을 끝내는 것이에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개론부터 막 이렇게 보시고 아까운 겨울방학을 개론 한 권 보는 걸로 이제 끝내버리시는데, 진짜 우리가 암담해지는 것은 개론이 아니에요. 자, 개론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유아교육 과정. 근데 선생님들 보통 1월 달에 패키지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이 1월에 개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개강할 때 다 돼가지고 개론이 끝날까 말까, 아직 개론 수업도 덜 끝났어요. 그러고 선생님들은 이제 개론 거의 다 배우고 이제 개강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개강하면 학교 컬이 막 따라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할 분량이 많은 유아교육 과정 때는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고 막 지나가면 이제 점점점 그 졸업생 선생님들, 초수생, N수생 선생님들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재학생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학교 중간기말 졸업이 먼저잖아요. 실습도 가야 되고 당면한 과제가 먼저기 때문에 이제 임용은 내년 해야겠다 이렇게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겨울방학 동안의 유아교육 과정을 딱 끝내고 나면은 이제 그 개강해서부터 3월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죠? 유아교육 개론도 보고 그때 이제 문제도 풀고. 그래서 사실은 재학생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은 일반 초수생, N수생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졸업을 한 다음에 지금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시간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재학생 선생님들은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금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때 유아교육 과정을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에 따라서 수험기간이 1년이 더 길어지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 겨울방학 동안 유아교육 과정을 끝내면 한번 해볼만 해요. 졸업하면서 합격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저희는 재학생 패키지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선생님들의 이런 이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재학생 패키지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재학생 패키지에서는 선생님들의 요런 스케줄에 맞게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수업 계획을 짜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관건은 여름방학이에요. 또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느냐 아니면 1, 2년 더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여름에는 이제 문풀에 집중하셔야 되죠. 문풀에.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아직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지금 겨울방학이 다가기 전에 지금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유아교육 과정을 끝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수생 선생님들,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부하시는 일병행 선생님이 됐든 풀타임 선생님이 됐든 초수생 선생님의 합격을 위한 그런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자, 초수생 선생님들은 어때요? 비장하잖아요. 1월달 이때 되면 너무 비장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비장한 게 보통 한 3월까지 가서 3월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게 한 8월쯤 되면 막 쓰러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막 엄청 열의가 있고 막 그 열정이 있고 이런 거는 지금 이해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하나 엄청 자세히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막 글씨를 다 씹어 드실 것 같아요. 정말 다 외우려고 막 하면서, 그러면 하루 종일 봐봤자 3페이지 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외우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막 진하게 한 페이지씩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 번 회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 번 회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내가 이게 생각나는데 시험장 가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과감하게 지금 생각나는 것은 넘기셔야 돼요. 지금 아는 거는 빨리 훑어보고 빨리 넘기셔야 됩니다. 지금 잘 모르겠는 거에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아는 것도 오래 공부하고 모르겠는 건 더 오래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잠은 언제 잡니까? 자, 공부의 효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앞에서 봤다가 뒤에서 봤다가 그다음에 문제도 해설부터 봤다가 역으로 추적해서 봤다가 막 방법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한 방법 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겁니다.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보잖아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책을 봐요.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거꾸로 봤다가 똑바로 봤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막 있는 대로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그거 마치 뭐랑 같냐면 왜 중고등학생 애들 아무 생각 없이 단어 외울 때 한 페이지를 단어를 까맣게 다 쓰잖아요. 근데 안 외워졌어. 쓰기만 했어.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선생님도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뭐냐면 하나하나 엄청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막 생각하면서 머리를 풀가동시켜서 머리에 지날 정도로 그래서 풀가동시켜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끔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 번 회독하는 게 남는 겁니다. 자, 초수생쌤들 너무 열의에 차서 이 글자 한자 내가 다 씹어 먹어버릴 거야. 다 외워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돌리시는 게 필요하고 똑같은 속도가 아니고 어디는 빨리 넘기고 어디는 천천히 보고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여러 번 회독하라고 하니까 기본서와 암기장 회독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회독이라 함은 사실은 기본서나 암기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회독하는 거예요. 문제 회독. 자, 이 문제에는 기출도 들어가지만은 선생님들 또 문제 회독 이런 뭐 기출만 또 생각하시는데 기출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뒤집고 맺히고 엎어치고 해서 나오지 그게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을 그대로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기출 변형도 선생님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변형을 보셔야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변형을 보는 것은 교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출제진을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선생님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각도에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를 회독하실 때 기출 플러스 기출 변형도 기출하고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변형이라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기출 변형을 봤는데 기출 변형의 흔적이 엄청 남아있다. 그러면 기출 변형이 아니고 그건 그냥 기출이에요. 자, 기출 변형을 보셨는데 뭐 이게 기출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실제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출 변형입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 이 문제 회독을 하심에 있어서 기출과 그 다음에 많은 양질의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양질의 문제를 가능한 한 많이 다루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양질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방법은 문제를 기본서처럼 읽는 거예요. 진짜 막 실전 모고 풀듯이 한 문제 푸는데 엄청 시간 들여서 내가 다 풀어보고 또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러면 하루에 몇 문제 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빨빨빨빨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관건이에요. 자, 선생님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서를 쫙 읽고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를 쭉 훑어나가는 것이 시간이 훨씬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초수생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 딱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엄청 자세히 보다는 전체를 보고 여러 번 회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서나 암기장을 회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회독하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수생 선생님들의 합격의 관건입니다. N수생 선생님들을 위한 합격의 관건은 나는 초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초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는 초수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이번 시험에는 컷 플러스 3점 이상이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나는 아니까 요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컷 마이너스 0.5점.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컷보다 훨씬 낮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아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선생님들은 내년에 또다시 컷 마이너스 0.5 이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한계는 N수생 선생님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마다 다르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10점인 선생님들도 있고 마이너스 20점인 선생님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적이 올라가요. 1년 동안 만약에 이제 나는 마이너스 10점이다, 마이너스 20점이다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커트라인을 넘지 못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이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커트라인을 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커트라인을 훌쩍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초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쫙 다 훑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한계는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초수가 아니고 나는 뭐 좀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컨 마이너스 0.5의 한계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이 마이너스 0.5를 왜냐하면 선생님은 자신의 한계를 몰라요. 사람이 틀린 문제 또 틀리고 약한 부분이 계속 몸도 건강도 약한 부분이 계속 약해지잖아요. 계속 아픈 데가 아프잖아요. 자,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허점은 바로 거기를 공략해야 마이너스 0.5를 넘어서서 플러스 3점 이상, 컷 플러스 3점 이상이 되는데 계속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 뺀 거 또 빼고 본 거 또 보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은 선생님의 여기 마이너스 0.5의 허점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리 해봤자 나는 마이너스 0.5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들 공부를 올해 이제 마이너스 10점 받았어요. 마이너스 20점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 한 해 열심히 하면 10점 올라요. 10점 오르는데 문제는 컷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컷을 못 넘어갑니다. 컷 마이너스 0.5, 컷 마이너스 1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위안하죠? 나는 실력이 있는데 실수해서 떨어졌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 그거를 메꿔야 컷 플러스 3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지 그대로 계속 가면 컷 마이너스 0.5 영원한 컷 마이너스 0.5입니다. 합격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초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변에 선생님들 컷 마이너스 0.5 많이 보셨죠? 그거는 나는 초수다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컷 마이너스 0.5의 한계 그 구멍을 그대로 영원히 안고 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거를 싹 바르고 그거를 쫙 메꾸고 지나가려면 나는 초수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재학생 선생님, 초수생 선생님, N수생 선생님의 합격을 위한 관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명심해야 될 거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N수생, 초수생, 재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합격하시고 싶으면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 실제 시험과 비슷한 좋은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 돼요. 충분히 풀어야 됩니다. 기출 변형 이렇게 하면서 기출하고 똑같이 내놓은 거. 기출 변형 누가 봐도 이거 기출 변형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문제예요. 기출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만 기출하고 똑같은 문제는 다시 출제 안 됩니다. 다시 출제 안 돼요. 대학 교수진들은 창의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문제 내는 거예요. 누가 문제 내는지 자기들끼리 다 아는데 제발 저기 교수들끼리 다 알잖아요. 유아교육과 교수 몇 명 된다고. 전국 다 모아봤자 얼마 안 돼요. 다 선후배고 다 압니다. 제발 제 기출 똑같이 냈어. 그런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문제는 창의적으로 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시험과 비슷한 좋은 문제를 충분히 풀어봐야 돼요. 충분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출만 계속 기출도 계속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출 문제와 답을 외우고 계신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제 대학 교수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관점 조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좋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학 교수진들이 출제하는 이 문제, 대학 교수진 문제만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험은 대학 교수진이 출제하기 때문이고 대학 교수진들은 평생 그 공부를 업으로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이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선생님이 평지에서 여기 지금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대학 교수진들은 저 산꼭대기에 가서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조망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그 목차 보면서 구조해갖고 표 만들어서 외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대학 교수들은 그 표를 안 외웠어요. 아시겠죠? 대학 교수진들 머릿속에 있는 구조하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으로 왜 선생님들이 표 만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각자. 보니까 각자 목차 막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차,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그 목차하고 대학 교수진 머릿속에 있는 학문의 구조는 다릅니다. 학문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러면 대학 교수진의 생각을 어떻게 내가 지금 지금 박사학위 받고 지금 새로 할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좋은 문제를 충분히 풀다 보면 감이 생겨요. 좋은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 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좋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정말 우리가 다 회독, 막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거 세잖아요. 사실 기본서나 암기장은 그렇게 회독 많이 안 해도 다 외워져요. 선생님들이 기본서나 암기장 회독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아는 걸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혹시 생각 안 날까 봐.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시험장에 가도 또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생각이 안 날까 봐 막 본 거 막 시간 투자해서 또 보고 아는 거 또 보고 아는 거 또 보고 시간 낭비예요. 그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만 앉아 있을 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공부 시간, 선생님들 열풍 탁히고 막 공부하는데 공부 시간에서 빼야 돼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공부는 뭐냐면 내 머리를 풀가동하면서 집중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는 게 공부예요. 아시겠죠? 아는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시간 낭비지. 지금 생각나는 건 시험장에서도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기본서나 암기장은 기본 회독만 하면 돼요. 진짜 필요한 회독은 문제의 회독이에요. 문제 유형을 외워야 돼요. 문제 유형을. 근데 개념을 알면서 외워야지 그냥 문제 읽고 다 외우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해하면서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이해하면서 문제의 많은 유형을 다뤄보면서 외워야 돼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전처럼 문제를 풀면 몇 문제 못 풀어요. 아니 무슨 3월, 저는 이제 1월부터 문제풀이 엄청 할 건데 1월에 문제를 무슨 수로 풉니까? 소수가. 기본서 이해도 안 가는데. 하지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문제를 통해서 기본 이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이해하는 거죠. 자, 기본서는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친절하게 나오든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 갑자기 내가 AI던 아닌데 어떻게 막 조합이 됩니까? 안 돼요, 시험장에서. 갑자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는 너무 친절한 거죠. 요렇게 순서대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요렇게 쫙 이해를 구조화해서 하는데 문제는 막 어퍼컷 훅 막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각도 저 각도에서 다른 문제를 보면서 기본 이론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1월부터 문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실전처럼 문제를 풀면은 못 풀어요. 1월부터. 11월 가도 못 풀어요. 잘 모르겠는데 11월 가도.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와 해설을 기본서처럼 읽어야 돼요. 근데 기본서를 잘 읽고 강의를 들으면 문제하고 해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아, 이게 이런 이론이었구나. 이론을 이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저 각도에서 보면 저렇게 보이는구나. 아시겠죠? 선생님들 우리 이제 피아제 이론 보면 조망 수용 능력 실험할 때 세산 실험 하잖아요. 자, 얘가 여기서 본 산, 여기서 본 산, 여기서 본 산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을 마치 그쵸? 유아들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기본 이론을 요 각도밖에 모르는 거야.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각각 보이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한번 미리 봐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요렇게 볼 때는 요런 모습이 나와야 답을 쓸 수가 있지. 그죠? 자,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 키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막 하나하나 고지식하게 실전처럼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론을 이해하는 것처럼 문제와 해설을 보면서 이론을 쭉 보는 게 진짜 공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 회독처럼 문제 회독 숫자를 늘려가면은 시험장 가서 절대 멘붕 안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많은 문제 유형을 익혀야 돼요. 수많은 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합격의 관건. 제가 아까 컷 마이너스 0.5에서 못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훌러덩 넘는 방법은 관건은 문제 회독이에요. 문제 회독. 아시겠죠? 관건은 문제 회독입니다. 이게 안 되면 컷 마이너스 0.5. 영원히 아깝게 떨어져요. 나 실력 있는 것 같죠? 영원히 아깝게 떨어졌는데 실수해서 틀린 것 같죠? 너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실력이 없냐 하면 문제를 안 풀어봤어. 조망 수용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유아교육 이론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다 회독하셔야 돼요. 한 번 풀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도 몰라요. 한 번 풀으면 몰라요. 양질의 많은 문제를 여러 번 돌려야 돼요. 가능해요. 실전처럼만 풀지 않으면 가능해요. 문제와 해설을 읽고 제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한 번 보면 알쏭달쏭 하거든요. 한 5번 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장에서 내가 응용이 안 됐어요. 인출이 안 됐어요. 나는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문해력이 없어요. 와, 그 많은 문제 빠르게 답하려니까 시간이 모자랐어요. 각각 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래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다 문제 안 푼 증상이에요. 자,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모조리 문제 안 푼 증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문제 안 푼 증상이에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문제 풀기. 이걸 하셔야만 이게 극복이 가능합니다. 문제 풀기를 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가장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가장 많은 문제. 왜 그럴까요? 내가 기본서에서 요거 나오는 줄 알고 공부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서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공부하려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유아교육 관련 책을 싹 다 외워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수들은 그 사이에 또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문제가 새 책 냈어 또 그 사이에 교수가. 근데 새 책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 진짜 교보문고 가서 그 유아 관련 책들 보면 서가가 몇 개 되는데 그 모든 서가를 딸딸딸딸 외워도 문제는 딴 데서 또 나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새로운 문제는 포기한다? 새로운 문제 많이 나오면 싹 다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이 문제에서는 기본 이론서를 서가에 있는 거를 싹 다 외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많은 이론을 문제로 만드는 거를 푸는 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문제에 이론서 한 10장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기저기 있는 이론들을 다 접하는 건 가능해요. 물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 이론을 다 할 필요가 없죠. 대학교 수준이 관심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이 모르는 걸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막 관심 있는 거 공부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게 바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장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을 가장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제가 문제 많이 풀으라고 그러면 어이구 그렇게 많은 건 내 거 되지도 않아요. 저는 요만큼만 할래요. 요것만 익숙하게 할래요. 이러시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만큼만 막 한 100번 봤어요. 막 다 알아 요만큼. 그러면 나는 만족하잖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아니 근데 공부를 선생님들 마음 편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합격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내 마음 불편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야지 그거를. 인지적으로 막 인지적 갈등. 애들한테는 뭐 인지적 갈등을 주는 교사가 구성주의 좋은 교사인데 왜 선생님들은 인지적 갈등 안 겪으려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요만큼만 다 아는 거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있어요. 그건 나만 지금 마음 편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인지적 갈등이 없거든요. 공부하면 인지적 갈등이 있어요. 괴로워요. 자, 그래서 인지적 갈등 없어. 막 이것만 하면. 그리고 와 이제 됐다. 여기서 시험 다 나오겠지. 무슨 착각이에요. 시험 문제 전부 다른 데서 나오고 요만큼 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요만큼 한 거는 나만 만족했을 뿐 합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의 문제를 익숙하게 연습하는 거 이거는 당장 나만 혼자 그냥 헛된 만족을 얻을 뿐이에요. 이거는 아무 합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시험에는 그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다른 문제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우리 유아교육 이론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을 묻고 있는 문제가 대거 나오는데 나는 요 앞에서 본 건 고민형, 요것만 봤어. 고민형 뒷모습은 몰라. 위에서 보는 거는 몰라. 이러면 내가 공부한 백날 기본서 가지고 막 외운 이론 나와도 다 못 맞춥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모든 선생님들이 명심해야 될 거, 실제 시험과 비슷한 좋은 문제, 이거 충분히 풀어야 됩니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 그리고 다회독은 기본서도 해야 되지만 기본서나 암기장도 다회독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기본서랑 암기장 다회독 하는 거는.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다회독해서 문제 단권화를 딱 하셔야 돼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재학생, 초수생, N수생,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명심해야 될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 스케줄 요거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PDF가 아닌 거 가지고 기출 가지고 문제 단거나 하신 사례예요. 이 선생님도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출만 제가 갖고 왔어요. 이분도 이제 PDF 파일로도 단거나를 했는데 일단 기출은 이렇게 오려서 붙인 거죠. 자, 기출 중에서 본인이 엄청 틀리는 거, 헷갈리는 것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오려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몇 번 나왔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하고 나름 단권화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단권화 노트만 쫙 넘겨보면은 되는 거예요. 한 11월, 10월 이때쯤 해서. 그쵸? 이거 여러 장인데 제가 몇 장만 스캔해왔어요. 자, 그죠? 요렇게 한 거죠. 그죠? 이분은 이제 요렇게. 나만의 이런 문제 단권화 노트가 정말 필요한 건데 요건 기출 단권화 노트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하신 건데 요건 이제 PDF 파일을 제가 파일채로 드리니까 PDF 파일을 잘라가지고 단거나 한 겁니다. 요거 44페이지인데 법을 제가 1월부터 막 드리니까 법만 오려 모아서 단거나 한 거를 저한테 좀 보내주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자, 여기 문제 있고 여기 답 있고 요렇게. 문제 있고 해설 있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초반에 한 거라서 나중에 이제 가을 되면 또 이렇게 막 법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법 특강을 한번 했어요. 그때 자료를 딱 모아드렸는데 예를 들면 문제 단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만의 단거나. 그죠? 자, 문제를 많이 풀면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그죠?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필요한 거 이렇게 요건 암기장에 있는 건데 요거랑 답이랑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그죠? 어떤 경우에 해설 자료만 붙여놓을 수도 있고 문제랑 해설을 붙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그죠? 이 문제 있고, 여기 본인이 맨날 틀리는 건 별표도 해놓고. 그러니까 PDF 파일이니까 오려 붙인 거예요. 요거, 그 패드에다가 오려 붙인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때그때 하면은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문제고, 요건 이제 해설. 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조금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양만 좀 보세요. 요렇게 문제 단권화를 하시는 거예요. 파일 가지고. 자, 이해 가시죠? 요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매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저는 한 회당 문제 그 문풀반에서는 회당 50문제씩 풀어요. 회당 50문제 푸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그 반이 2개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풀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복습하면서 이렇게 오려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그 스캔해서 붙인 요런 것도 하셔도 되고, 요렇게 이제 문제 단거나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하려면 쉽진 않겠지만 저는 PDF 파일을 드리니까 아예 쭉 출력해서 하나는 막 오리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책을 오리려면 쉽진 않잖아요. 또 복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을 이렇게, 아예 이제 그 PDF 파일을 막 이렇게 컴퓨터에서 조작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쓰시면서 단거나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분은 이제 파일 자체를 깔끔하게 오려서 이게 메모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요 문제를 보고 요거는 모르겠으면 개론에도 여기 푼 적이 있으니까 개론 8회차에 가서 답을 보면 된다. 이렇게 메모까지 해놓은 거죠. 이게 가능해요. 그죠? 문제 난 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이론반, 그 개인지도반을 운영하면서 공부 계획을 좀 컨설팅을 해준 그런 내용들이에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 요 공부 계획표를 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간 계획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일 시간표 이렇게 예시로 하나 이렇게 드렸는데, 자, 이런 공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거를 보시면 이게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기 월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연간 필요해요. 연간, 월간, 주간하고 일일은 제 계획표에서는 같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거 필요해요. 요걸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물론 자꾸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간 말고 이건 이제 월간이에요. 8월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8월이면 지금 한참 문풀하고 사실은요. 8월 전에 거의 승부가 많이 납니다. 8월 전에. 자, 8월부터는 이제 막 쏟아붓는 공부를 해야죠. 제가 1월, 2월 이런 때는 천천히 하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7월, 8월부터는 선생님들 푸시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열품 탁 키고 순공 10시간 하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책상에 한 15시간 앉아있으면 순공 10시간 나옵니다. 막 얘기하고 이제 그때는 좀 푸시를 많이 하는데 그럴 무렵에 이제 공부해요. 8월 계획 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선생님이 짠 내용이고 이거는 얌전하게 짜놓은 거를 제가 이제 막 붙이고 넣고 막 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다 수정해 준 거예요. 이제 결국은 제가 수정해 준 게 공부량 너무 적으니까 한 3배로 늘리세요. 그렇게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공부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 방법이라는 게 얌전하게 똑같은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나가는 거. 선생님들 이거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영화나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약간 멍청한 애들 나올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개그 하면서 막 맨날 당하고 넘어지고 하는 웃긴 캐릭터 나올 때 똑같은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앞에 뭐가 있거나 말거나 똑같이 걸어가죠. 우리는 막 코미디 프로니까 웃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가고 돌아가고 천천히 가고 뛰어가고 이게 그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월 계획표가 이제 이 선생님은 개강론 뭐 이렇게 돌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8월에는 요거 전체를 다 해라, 암기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다 끝낸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이제 강의를 제가 또 요거 당일 공부한 거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다 끝낸다고 생각하고 2시간 이내 복습만으로 완료시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2시간 이내 복습으로 요거 당일 공부는 이게 이제 문풀이거든요. 이렇게 끝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0제, 200제. 100제, 200제는 뭐냐 하면은 유아교육교론 100제, 유아교육과정 200제였어요. 근데 이분 이제 요 8월 달 때는 이미 이게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뭐라고 해놨어요? 100제, 200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약한 취약 문제를 확인하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거 제가 공부 방법 알려드렸어요. 실전처럼 풀어보고 이미 저하고 강의하면서 다 돌아간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100제를 딱 풀어놓고 100제를 열어놓고 25문제당 한 60분 원래 25문제 우리가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한 교시 시험이 약 한 25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5문제 정도를 100제 같으면 25문제씩 자르면 4개 되잖아요. 그거를 실제 우리가 시험 시간 70분이잖아요. 근데 다 풀어본 거니까 이때는 40분에 실전처럼 다 풀어보세요. 실제 답안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가이드 해드렸어요. 자, 문제 요거 다 해본 거지만 8월에 다시 풀 때서야 실전처럼 풀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문제를 여러 번 회독하는 방법을 제가 가이드를 충분히 해드립니다. 문제 회독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갈라요. 이론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기출은 기출 강의 듣고 문제 다시 풀기 이래 놨잖아요. 근데 제가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이분은 이제 실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니까 기출 같은 경우에 풀어보고 나서 강의 듣기. 교육과정 A를 이제 50분 내에. 왜냐하면은 기출이니까 몇 번 풀어봤잖아요. 교육과정 A를 50분 내에 풀어보고 풀기 50분, 2배속 듣고 복습. 다 합해서 교육과정 A, B 합해서 3시간이면 된다. 이러면은 하루에 몇 년치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빨리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막 회독하다 보면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분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겠다고 이것도 타이트하지만 여기다가
하루씩 정리도 첨가해라. 뭐 영역별 정리라든가 문제 정리도 첨가해라.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실전처럼 풀어보고, 여기 100제, 200제 실전처럼 풀어보고, 틀렸거나 반복이 필요한 문제를 체크하고 복습까지 해라.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해줬죠? 그리고 이 체크하는 이유, 틀렸거나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틀렸거나 반복이 필요한 문제는 체크를 해놔라. 이 이유는 뭐죠? 체크해서 다시 추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9, 10월에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단거나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아까 오려놓은 거 보셨잖아요. 거기서 또 틀리고 맞고 체크해가지고 또 다시 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 10월에 이건 다시 보는 거죠. 자, 나머지 문풀들도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9, 10월에 단거나 해서 자꾸 돌려서 보고 내 약점, 내 구멍들은 확실하게 메꿔서 시험장에서 그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제가 지도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양식 다 올려드린 건데, 요게 주간 플러스 1일 계획표 양식이에요. 제가 요거 올려드렸어요. 요거 전부 다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지난번 그 학습 박람회에서 요거 제가 해드렸거든요. 요거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 월요일날 공부할 거, 화요일날 공부할 거, 이거는 1월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연간부터 세워야 돼요. 아까 제가 8월 공부 전체적인 가이드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월간이거든요. 8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월은 뭐 하고 2월은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 연간은 간단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1월 돼서 이제 1월 거 좀 자세하게 세우고, 자, 1월 계획이 있으면은 주간 계획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겠죠. 자, 이번 주 계획. 이번 주에서 월요일 날은 뭐 하고 화요일 날은 뭐 하고, 여기서 이제 요 시간에 문풀, 여기는 이제 평가, 요만큼 과학, 기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8월 달에 공부할 거를. 자, 요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제 써놨어요. 이 선생님이 쓴 거에 제가 코멘트를 해드린 거죠. 매월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자, 8월에는 기본서 정리와 암기장 요거를 정리를 쫙 하고, 그 다음에 9월에는 이제 문제 총정리가 들어가야 된다. 전체적으로 8월에 주안점 둘 거, 9월에 주안점 둘 거를 이렇게 정해라. 월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간 계획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제 기본서 정리, 암기장 요걸 정리를 하는데, 요것도 이 선생님은 암기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비중을 남들보다 높여야 된다. 그렇게 제가 조언해드렸어요. 이 선생님 실력을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개인지도 하면서, 자, 실전 모고 비중을 좀 늘려라. 항상 실전 형태로. 그러니까 100제, 200제 이런 거 100문제, 200문제 된 거 이런 것들도 실전 모고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별 모고도 실전 모고 형태로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무한 답안지 드리면서 25문제씩 묶어가지고 실전처럼 다 답 써볼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가이드라인을 다 해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자,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는, 이 선생님이 이제 계획했는데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밋밋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직진하는 거, 이런 계획을 제가 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체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정체된 공부보다는 실전 같은 연습을 해라. 자, 이제 이 선생님은 8월 말쯤 되면은 이제 어때요? 8월 말쯤 되면은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어봤어요.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제 강의 듣고 복습하고 다 문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서처럼 문제 읽기는 싹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처럼 막 속도 내서 풀어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문제 회독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냉철하게 공부해라. 불안해하지 말고 냉철하게 공부하고 자기 분석에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된다. 이 분석은 이제 제가 많이 도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냉철하게 공부하면서 8월쯤 돼서는 이제 그동안 막 회독 돌렸던 문제를 실전처럼 그제서야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요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어요. 8월에.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기본 회독. 문제를 기본서처럼 회독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른 속도로 또 실전처럼 풀 수 있어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요런 계획을 제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월간이죠. 이거 연간이죠, 연간. 이게 연간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간 계획은, 요때는 이제 8월이니까 연간이 8월, 9월, 10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연간 계획입니다. 선생님들도 연간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개론, 강론, 문풀과 모고, 기출, 논술, 해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요 이제 표 양식은 이 선생님이 그냥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제가 드린 양식은 아까 그 주간 그거 하나밖에 없고, 요 양식은 이 선생님이 자유롭게 스스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론 어떻게 돌리고, 8월, 9월, 10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출을 8월에는 정리만 하세요. 제가 정리만 하고, 9월에는 틀린 것, 약한 거를 고르세요. 그죠? 그 다음에 10월 돼서는 훑어보고 전체를 총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료가 다 만들어져 나왔잖아요. 이미 문제 단권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쭉 정리, 전체적인 정리, 이때는 틀린 것, 약한 것 뽑았으니까 뽑는 거죠. 9월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는 못 훑어봐요. 10월 돼갖고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훑어봅니까? 문제 단권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 틀린 거 이런 거 위주로 쫙 훑어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논술도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기다가 제가 이제 논술 시간에 논술 이론 총정리를 몇 번 나눠드려요. 논술 이론 총정리하고 논술 기출하고 논술 모고 같은 거 제가 모고도 우리 한 49회 정도 보니까 그거를 쭉 총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자, 그리고 해실이 어떻게 하겠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하루에 해설서 실행 이해 자료집을 다 전체적으로 쭉 돌려라. 이런 식으로 제가 주원을 해줬어요. 이건 이제 이 선생님하고 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해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요거 막 빨간 파란 글씨 쓰면서 이렇게 막 첨삭해 놓은 거 보셨잖아요. 아까 이제 이 모든 계획표들은 이 선생님이 자, 제가 이렇게 여기 첨삭해 놓은 사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첨삭을 다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첨삭 제가 한 거죠. 자, 그쵸. 지금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한테 연간, 월간, 주간 1일은 같이 돼 있으니까 요게 주간 1일 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월간, 주간 1일 요걸 저한테 다 보냈어요. 어떻게? 요렇게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보낸 거죠. 이렇게 깨끗이 보냈어요. 그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고쳐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대체로 제가 받아보면 선생님들은 공부를 직진하려고 그래요. 자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바로 가서 막 웅덩이에 빠지던지 오물에 튕기든지 그냥 직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싹싹싹 피해가고 어디는 달려가고 어디는 천천히 가고 어디는 넘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전체를 딱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런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이거든요. 나의 공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근데 메타인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늘어요. 특별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이 생겨가면 메타인지 능력도 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재학생 선생님들은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겨울방학 때 유아교육과정 끝내야 돼요. 겨울방학 때 유아교육과정 안 끝내고 개론이나 띨띨이 보고 있으면은 합격하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유아교육과정 끝내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 때는 문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 재학 중 합격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졸업과 동시에 합격은 일단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달려있어요. 재학생 선생님들은. 자, 그 다음에 초수생 선생님들은 뭐죠?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하나하나 엄청나게 자세히 글씨 하나하나 다 씹어먹고 내가 이 한 페이지 싹 다 외우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면은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빨리 전체를 조망해서 빨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회독해야 되는데 특히 기본서나 암기장 회독보다는 문제 회독이 관건이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N수생 합격의 관건은 나는 초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히 컷-0.5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 뭐죠? 실제 시험과 비슷한 좋은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회독하셔야 됩니다. 다 회독, 여러 번 회독하는 거는 기본서나 암기장은 사실 나중에는 회독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그냥 좀만 보셔도 돼요. 기본서 회독은 사실 필요 없죠. 나중에 그 두꺼운 기본서 어떻게 회독하실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요 암기장하고 문제 요거 회독으로 추려집니다. 나중에는. 자, 실전처럼 1월부터 문제 풀면 문제 못 풉니다. 잠은 언제 잘 거예요?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문제와 해설을 기본서처럼 읽어 나가는 거다. 처음에는. 그리고 수많은 문제 유형을 공부하는 거예요. 관건은
문제를 회독하면서 문제 유형을 익혀야 돼요. 그럼 아까 보셨지만 제가 8월부터는 막 실전처럼 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 번 회독했기 때문에 이제 이론을 다 알고 있어요. 이론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도 다 생겼어요. 자, 그러면 실전처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가장 많은 분량을 막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많은 분량을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내에 다 숙지할 수 있는 지름길은 문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보문고 서가를 다 외워보십시오. 거기 뛰어넘는 문제 안 나오나.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장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비법은 많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약간의 문제, 요만큼 문제 가지고 난 요걸 다 익혀가지고 혼자 복습해서 익혀서 요것만 할래요? 그거는 그냥 나 혼자 만족할 뿐 실제 시험은 완전 다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폭탄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연간, 월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간, 월간, 주간, 1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냉철하게 자신을 분석하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수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샘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 단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문제 단권화를 정말 못하겠으면 그냥 제 거 보세요. 제가 단권화 해드립니다. 여름하고 이런 때 문제 단권화 제가 다 드려요. 사실 제 것만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선생님들은 부분적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 그분은 이제 굉장히 잘하신 거고 문제 단거나 난 못하겠다 이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틀린 문제 체크하고 각자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그냥 그거 갖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문제 단거나 그것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초수생, N수생, 재학생 선생님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오늘 합격 박람회 날인데, 자, 이렇게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이 내용은 유튜브에 이제 다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부 계획표라든가 이런 필요한 자료들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합격 박람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들은 그 12월 한 달 내내 저하고 개인 상담 하실 수 있어요. 개인 상담 하시면서 전화하셔도 되고 직접 학원에 오셔도 되고 이 합격 박람회는 사실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위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내내 지선쌤하고 상담하실 수 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합격 박람회 공부 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